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조승근입니다. 1부는 저희가 1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를 해설했고요. 2번부터는 3페이지와 4페이지에 해당하는 10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10번 다음 글의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하천은 계절에 따른 유량 변동이 심하다. 규모가 하산 개수가 큰 편이며 하천은 대부분 황해와 남해로 흐른다. 황해로 흐르는 것보다 디귿이며 황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서는 밀물 때 바닷물이 역류하는 감조 구간이 나타난다. 일단 이 선지를 보면서 바로 해드릴게요. 기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하천 교통 발달이 불리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하천이 물이 많이 변하면 어느 때는 물이 높아서 배가 움직일 수 있지만 물이 너무 없을 때는 배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 조건이 계속되다 보면 하천 교통이 발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역이 맞는 말이고요. 참고로 계절에 따른 유량 변동이 크다를 하산계수가 크다고도 하지만 유황이 크다고도 표현합니다. 규모가 큰 하천은 대부분 황해나 남해로 흐른다. 우리나라가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인해서 동쪽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면 이렇게 완만하고 그리고 길게 흐르지만 동쪽 하천들은 급하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일단 경동성 요곡운동이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고요. 두만강을 제외하고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황해에서 남해로 흐르는 대하천보다 반대로 아까 니은에서 말했다시피 이것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하다기보다는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하게 흐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 때 바닷물이 역류하는 감조 구간이라 했는데요. 감조라는 것은 물이 밀물일 때는 이렇게 수위가 있으면 이 썰물일 때는 이 정도까지 있는데 밀물일 때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서 이 안쪽 지점에는 밀물 여기서 끊어지도록 여기가 바다라고 하면 바다, 담수라고 하면 여기 이 지점은 담수 때 물이 밀물 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하구뚝이라는 시설이 공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하구뚝은 낙동강, 부산의 낙동강 하구뚝, 그리고 영암과 목포의 영산강 하구뚝, 그리고 군산과 서천의 금강 하구뚝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2단원 지형환경과 인간생활의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11번. 그나마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풀어볼까요? 그래프는 가부터 라 에너지의 권역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라 했는데 석탄, 풍력, 원자력, 태양광이네요. 자,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는 호남권과 A에만 존재한다고 했는데 A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나는 영남권하고 호남권에만 존재하네요. 자,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존재한다. 우리나라에 딱 4개 있는 그것. 영, 월, 울, 고. 고등학교 지리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인데요. 영광, 월성, 울진, 고리. 고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리고 월성은 경상북도 경주시. 그리고 울진은 경상북도 울진군. 그리고 영광은 전라남도 영광군. 자, 전라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물론 고리는 울산에도 포함이 있지만 모든 생산량은 부산으로 집계됩니다. 그렇다면 나가 원자력이 되겠네요. 이 네 곳이 권역은 이렇게 해당되니까. 그리고 다는 전체적으로 있는데 호남권이 높다. 호남권이 높은 것은 태양열이에요. 태양광. 태양열 발전도 있는데 태양열은 따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라는 전체적으로 고른데 영남권 A, B. 이때 A, B가 강원도하고 제주도잖아요.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영남권이 높네요. 바람이 세다는 뜻이겠죠? 그럼 바람 발전인 풍력입니다. 실제로 그 호남권하고 A에서만 관찰되는 거는 이게 탄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석탄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글자를 쓰도록 할게요. 그럼 가가 석탄, 나가 원자력, 다가 태양광, 그리고 라가 풍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석탄이 나는 지역은 제주도에서 석탄이 나진 않죠? 그래서 A가 강원권이 되고요. 그리고 나가 제주권이 됩니다. 제주도는 그 신생대에 생긴 곳이기 때문에 화산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석탄이 현재로선 생길 수가 없어요. 먼 미래에 가서는 그 이제 거의 평안우측은 약 2억 3천년 후면 제주도에도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또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 일단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2번 석탄은 풍력보다 고갈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석탄은 그 가채연수라고 해서 유한한 그런 그 기간이 정해진데 풍력은 지구의 대기 순환이 멈추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하게 계속 나타나니까 고갈 가능성이 없어요. 풍력은 고갈 가능성이 없지만 석탄은 있다. 2번 틀린 설명이고요. 원자력은 석탄보다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이것은 제가 지리지를 찾는 과정도 있었고 여러 해설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자력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것을 1960년대라고 하고요. 석탄은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부터 사용되었어요. 거의 25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원자력이 더 늦죠.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발전 시 기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원자력은 사실 기후의 제약은 거의 없어요. 대신 지형의 제약이라고 있죠. 그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 뜨거운 열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차폐막 같은 곳을 식혀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 다 바닷가 근처에 위치해 있고 특이하게 이 근방에 해수욕장이 위치하여 있어서 해수욕장 근처에서 관찰이 돼요. 제가 1월에 고리원전을 한번 지월동 답사 끝나고 그 지월동 답사를 포항과 울산으로 갔는데 그곳에 조금 더 오래 있으면서 고리원전도 갔다 왔는데 근처에 임랑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입지를 한다는 것이죠. 근처에 해수욕장이 있고 바닷가 근처로 해서 냉각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세계지리로 범위를 넓혀보면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도 바닷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냉각수를 바닷가로 유출했다고 좀 그 오염된 그런 그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로 유출해서 세계 바다가 오염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반대로 태양광은 해가 안 뜨는 곳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전시 기후의 제약을 더 많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참고로 참고로 그 원자력은 그 기후의 제약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의 안 받고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기후의 제약을 많이 받아요. 풍력도 기후의 제약을 많이 받고요. 5번 풍력은 태양광보다 2017년 전국 생산량이 많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이 제 그 손글씨설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태양광, 수력, 풍력, 연료전지, 지열. 이 밑에 태양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타. 그래서 태양광이 풍력보다 더 많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관련 단어는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에 자원의 특성과 지속 가능한 이용 이 부분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연령층별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단 그래프를 볼까요? 그래프를 보기 전에 1975년과 2018년을 비교하라 했으니 이 값에 선을 그어 놓도록 하죠. 1971번 1975년에는 출산 장려 정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80년대를 기준으로 80년대까지는 억제, 이전에는 억제, 그리고 1980년대까지도 억제를 하다가 1990년대부터 장려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 숫자로 고쳐야겠네요. 80이 아니라 90입니다. 1990년대부터는 이전에는 억제 정책하다 인구가 줄어든 걸 아니까 정책을 바꿔서 장려 정책이 추진됐으니까 1번 틀렸고요. 2018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다. 노령화 지수란 0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2018년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자, 65세 이상 인구가 0세에서 14세를 넘었죠? 자, 그렇다면 분자보다 더 작습니다. 가분수 형태. 이 경우에는 1. 근데 노령화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표시해요. 퍼센테이지로 해서. 그러면 지금 상태에 보면 이미 저 값을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1.xxxx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여기에 100을 곱하면 당연히 100을 넘겠죠?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계속 풀어볼까요? 3번 1975년은 2018년보다 총 인구가 많다. 구해봤는데요. 대략적인 값이니까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한 값은 1975년에는 약 인구가 3,400만, 2018년에는 5천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2018년 인구가 더 많죠. 그리고 4번 2018년은 1975년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분의 유소년층 인구를 뜻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15에서 64세 이건 노령화고요. 이건 유소년인데요. 분의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이것도 값을 계산해보니 1975년에는 3,400만 분의 1,200만 약 17분의 6이고요. 2018년에는 5천만 분의 700만 즉 50분의 7 값을 환산해보면 1975년의 값은 6 나누기 17을 하면 약 35.23% 그리고 2018년에는 약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이 더 낮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1975년에서 2018년 청장년층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 그래프를 따라가 볼까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6단원 인구변화와 다문화 공간이라는 단원명이 바뀐 단원에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단원 1 인구분포의 특성과 인구구조의 변화, 소단원 2 인구문제와 공간변화 이 두 단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가 지역이 인구가 총 동사대수가 제일 적고 나와 다가 전체적으로 수는 비슷한데요. 일단 나는 3차 산업 특징을 정리해보고 가는 총인구가 적고 그리고 나는 3차 산업이 높고 다는 2차가 높죠. 자, 일단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체크하는 지역 순서예요. 가평, 고양, 화성 순입니다. 이 중 가평은 군이에요. 인구가 제일 적기 때문에 가가 가평이고요. 나하고 다인데 고양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에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비중이 정말 높고 가장 많아요. 그래서 3차 산업이 높고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나가 되고요. 화성은 주변에 평택이나 수원에 삼성전자나 그리고 여기 자체적으로도 이 화성이 20번 문제에서 또 나오는데 화성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및 그 전기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모두 높게 나와요. 전국 상위 5개, 트라이 상위 5개 지역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높게 나옵니다. 이 문제를 이걸 답을 절 구분 못하더라도 20번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선지가 좀 중복되게 나왔더라고요. 일단 풀어볼게요. 지역이 나왔으니까요. 가평은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이렇게 5곳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가평은 고향보다 서울로의 평균 통학 인구가 많다. 아까도 말했죠. 가평은 그 인구도 적기 때문에 인구가 가평이 62,262명이고요. 고향은 107만 2,909명이라고 해요. 그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가평이 더 높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또 절대적인 인구에 대입을 해보면 가평은 이 비중 실제 인구가 적으니까 그 통근하는 인구도 적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가평은 그 관광지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MT를 가평에 있는 청평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런 식으로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는 적은 편입니다. 주로 남양주의 마석 이후부터는 서울로의 통근통학이 적더라고요. 춘천은 좀 많지만 가평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가평은 화성보다 다문화 가구 수가 많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농촌 지역이 더 많다 하는데요. 화성도 인구가 많아요. 82만 7,603명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구 수가 다문화에 상관없이 그냥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그 다문화 가정의 수는 오히려 인구수가 많은 화성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구는 그 농촌 지역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인구 수를 고려해보면 가구 수는 도시가 더 많고 비율로 봤을 때 도시가 적은 것이고 농촌이 높은 것이다. 가구 수와 그 비중은 서로 반대된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4번 고향은 화성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20번 문제로 다시 설명을 할게요. 20번 문제에 보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출하액이 그 아까 말한 두 종류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전자, 영상, 음향, 통신 여기 두 영역에서 우리나라 출하액의 5위 이내에 드는 곳입니다. 완전 제조업 공간이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5번 화성은 고향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조업이니까요. 제조업이 많은 곳. 예를 들면 울산 지역도 그 남성이 많아요. 성비란 그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인데요. 일단은 군이 있는 그 강원도 북부 지역도 높겠지만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또한 많습니다. 물론 이게 좀 화성 내에서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이거 동탄 지역의 경우에는 동탄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비가 100에 가깝게 나오지만 이런 단지가 있는 이 서쪽 구화성 지역, 뭐 남양이라든가 우정 이런 쪽에서는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전형적인 그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물어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게 공업으로나 도시로 분류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그 지역지리 파트로 분류가 돼서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이 3단원, 소단원 3, 지역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의 가지역을 A에서 E에서 고른 것은? 일단 그 지역을 정리하고 갈까요? A는 전주입니다. 전주는 어떤 지역이냐면
음식 문화가 발달했고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혁신도시가 최근 많이 나오는데요. 혁신도시가 있는 곳 중 한 곳이 전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청은 전주에 서져 있어요. 전라도의 전이 전주, 나가 나주거든요. B는 보성입니다. 보성은 이 문제의 정답인데 일단 정답이 보성인 2번인데요. 보성은 녹차 지리적 표시대 1호로 등록된 녹차가 있고요. 본문에 보다시피 꼬막 정식을 했다 했는데 꼬막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그 소설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 없었는데 태백산맥이란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되는 곳이 보성군 벌교읍입니다. 그 꼬막으로 유명한 동네 맞습니다. 그 동네가 그 태백산맥의 배경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C는 창녕입니다. 창녕은 람사러 습지로 등재된 우포늪이 있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서 90년대 영남지방에 살았던 분들이라면 거의 다 들어보셨을 듯한 부곡 하와이라는 온천 관람 단지가 있어요. 지금의 유성온천처럼 비슷하게 개발되어 호텔 많이 있고 관광산업, 놀이공원 등이 있던 부곡 하와이가 바로 창녕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이라고 전 적었고요. D는 경주입니다. 경주는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이 있고요. 그렇지만 더 유명한 것은 한국사 시간에 배웁니다. 경주는 신라의 천년고도이다. 그래서 신라의 고도이자 신라의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리에선 더 중요한 사실, 아까도 얘기했죠? 11번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경주에 있습니다. 영월울구에서 월, 이 월이 경주에 있는 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E는 울진입니다. 울진은 이곳의 특산물은 대게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사실 영덕이 대게로 유명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은 울진에서 더 많이 난다고 하니까 좀 의외죠? 그리고 지리적 표시대로 등록된 울진 송이가 있고요. 불영사라는 계곡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곳에도 원전이 있습니다. 울진 원자력 발전소. 정식 명칭은 한울 원자력 발전소지만 우리나라의 그냥 발전소 이름은 지역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저는 워낙 발전소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그런 정식 명칭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한울만 보고 울진을 알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그냥 지역으로 외워주세요. 원자력 발전소 지역 다시 알아보고 갈까요? 마침 호남과 영남만 있으니까 표시를 하겠습니다. E. 울진, 그리고 D. 월성, 그리고 여기 부산의 고리, 그리고 영광의 영광원전, 한빛원전 존재합니다. 이렇게 네 곳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는 그냥 전형적인 지역지리 문제예요. 그래서 7단은 우리나라의 지역위에 6단, 소단원 6, 이쪽에 위치한 호남지방,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호남지방, 그리고 동쪽, 공업과 함께 발달한 영남지방 파트에서 주로 나옵니다. 15번, 그래프는 가나 소매 업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옳은 것은 백화점, 편의점 중 하나인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는 가와 나를 적어놓고 가는 영업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인 곳이 많네요.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답은 일단 먼저 백화점인데요. 백화점을 찾아보니 다 백화점은 오전 10시에 열어서 오후 8시 반이면 닫는다고 신문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이고 나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14시간 이상 여기가 해당하는 거고요. 물론 특수점포는 14시간 미만이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저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을 때 들은 바에 의하면 본사에 신청해서 영업을 전 제한하겠습니다 하면 14시간 이하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형마트네요. 일단 선지를 보겠습니다. 백화점은 대형마트보다 고가 제품의 판매 비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습니다. 백화점은 대형마트보다 더 상위 계층의 소비재로서 더 값비싼, 예를 들어 귀금속 같은 것을 많이 다루죠. 1번 틀렸고요. 2번 편의점은 대형마트보다 사업체당 매출 규모가 크다.
사업체당 매출 규모는 백화점이 제일 크고 그리고 대형마트, 편의점 순입니다. 그리고 3번.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 간 평균 거리가 멀다. 백화점은 그 지역별로 없는 지역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강원도는 백화점이 아예 없고, 그리고 충청남도도 백화점이 꽤 멀고, 전라북도도 하나. 예를 들어, 그, 대전하고 천안 거리만 비교해봤을 때, 천안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대전에 있는 NC 백화점, 천안과 대전의 물리적인 거리를 생각해보면 꽤 멀다는 거 알 수 있는데, 편의점은 당장 저 아파트, 제 집 아파트 주변만 해도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서로 평균 거리가 가깝겠죠, 당연히.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사업체당 1일 이용자 수가 적다. 이것은 일단은 편의점보다 백화점이 편의점보다 백화점이 많아요. 편의점은 여러 곳이 있으니 상권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아서 분산되는데, 백화점은 당장 충청남도만 해도 하나예요. 하나. 천안에 갤러리아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백화점 하나에 모든 충청남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니까. 물론 뭐 충남 서남부 지역은 전주의 롯데백화점만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용객이 많죠. 그래서 일일 이용객 수도 그만큼 더 많을 거고요. 다만 대형마트와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전 그냥 이 손글씨 해설에서는 많다로 적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다. 그리고 5번 전국 사업체 수는 편의점이 가장 많고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는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에, 소단원 4 교통, 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번 그래프의 가부터 라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옆에 피해액과 피해액 비율로 구별을 해볼까요? 먼저 라를 볼까요? 하나만 있네요. 라는 전체적으로 건물에 큰 피해를 주고 나머지에는 미약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흔들리는 것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침 보니까 영남권에만 100% 발생했네요. 그럼 지진인데요. 왜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주 지진이, 대학교 1학년 때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능이 연기되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가 여기 영남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는 지진이고, 다는 호남권하고 영남권에서 피해가 크네요. 그리고 제주권도요. 그럼 남쪽 지방인데요. 중부지방에는 피해를 별로 안 주지만 남부지방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태풍이죠.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타고 북위 30도 지방부터 꺾여서 올라오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난 지방이 제주도와 호남지방 그리고 통과할 때 영남지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가 태풍이 됩니다. 실제로 태풍은 선박에도 영향을 주고, 왜냐면 비를 많이 오고 폭풍에 의해서 선박을 침몰시키기도 하고, 농경지 침수 및 건물을 파괴, 바람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하고 가인데요. 나는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고르게 발생하네요. 그런데 전체적인 피해는 적고 건물이나 선박에 영향을 준다. 농경지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이 말은 즉슨 침수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쌓여 있기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대설이에요. 대설의 건축 피해는 건물을 눈의 무게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형태로 발생하고, 선박도 눈의 무게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럼 가가 호우인데요. 호우는 실제로 수도권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피해도 제일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호우는 비가 많이 오므로써 농경지가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피해액이 농경지에 많이 나타납니다. 건물의 입장에서도 건물이 침수돼서 그걸 복원하는 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럼 풀어볼까요?
호우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높다. 여름철에는 주로 비가 오니까 비가 오죠. 그리고 겨울철엔 눈이 오는 대설이 발생할게요. 근데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높다 했으니 틀렸네요. 2번 대설은 장마전선이 정체할 때 장마전선이 주로 발생하는 조건은 호우, 즉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이 만나서 정체되어 있을 때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를 뿌립니다. 많은 눈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3번 지진은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다. 지진은 단순히 땅만 흔들리는 거지 하늘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상기후현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여 홍수를 유발하는 것은 태풍이고요. 4번 태풍은 대설보다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태풍에 의한 폭풍, 해일. 반면 대설은 그냥 쌓이기만 해요. 해일이랑은 따로 없죠. 다만 지진의 경우에는 지진해일이라고 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난 동일본 대지진이 바로 지진해일의 대표적인 예시로 지진이 이 해일에 의해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우리나라 연강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설이 호우보다 많다. 자, 우리나라의 위치는 대륙 동안에 위치한 대륙합니다. 대륙성 기후의 형태가 나타나죠. 대륙성 기후는 여름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여름에 강수가 집중된다? 그러면 여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즉, 호우가 더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다만 울릉도는 해양성 기후입니다. 해양성 기후는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눈이 오면서 비율이 꽤 높아요. 겨울철에 눈이 오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의 강수량이 비슷한 것이 특징이죠. 이 문제는 자연재해 파트예요. 3단원 기후환경과 인간생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파트에 해당합니다. 17번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산, 안동, 춘천이라 했는데요. 가는 딱 그냥 춘이라 써있어요. 춘이 들어간 지명은 딱 하나. 가가 춘천. 그리고 춘천과 관련된 키워드 1번, 4번, 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을 먼저 골라볼게요. 나는 헛제사밥, 세계문화유산, 전통고택체험, 하회별신구, 탈놀이. 제가 지금 해설 강의를 찍는 26일 기준으로, 4월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지역이 산불이 발생했다가 진화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하회별신구 탈놀이가 있다는 것이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참고로 안동 하회마을은 14번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경주의 양동마을과 함께 한국의 전통 촌락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는 선지가 딱 하나니까 부산광역시인데요. 부산광역시는 일단 해운대, 자갈치는 다 아시고 국제영화제 비프 유명하고 우리나라 무역항 1위가 있습니다. 그럼 가나 다 각각의 선지를 먼저 비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에 있다. 자, 춘천은 강원권입니다. 강원권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고 했죠. 11번 문제에서 강원권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부산에 있죠. 아까 얘기했죠? 11번에서도 얘기했고 14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래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춘천은 강원지방, 안동, 부산은 영남지방입니다. 안동은 그 중에서도 대경권에 속하고요. 부산은 동남권에 속합니다. 강원지방에 속한다에 틀렸고요. 도청소재지는 춘천, 안동은 도청소재지고요. 부산은 부산도가 아니잖아요. 부산광역시잖아요. 시청이 소재에 있어요. 어디구라고까지 안 나오지만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시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광역시이기 때문에 시청이 도청과 같은 기능이고 자치구청이 이 춘천시청, 안동시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 도청소재지가 아니니까 틀렸고요. 만약 광역자치 소재지라 했으면 맞았는데 도청이라 했으면 틀렸습니다.
춘천은 안동보다 중심지 기능이 춘천은 부산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부산은 그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동남권의 중심 도시입니다. 창원에서 해결 못하는 일을 부산에 와서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심 기능이 다양한데, 물론 춘천이 영서권의 중심 도시이긴 하지만 춘천도 일이 해결 안 되면 아예 서울로 가서 해결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심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5번 부산은 안동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제가 이 값은 찾아봤어요. 부산은 2019년에 그 지역 내 총생산이 89조 7천억 원에 해당했고요. 경상북도는 109조 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게 구미와 포항 같은 공단 지대를 빼면 이 값이 부산보다 더 적어져요. 그리고 이 값을 경상북도 다른 시군과 나눠보면 더 적어지겠죠. 그러면 안동이 더 적게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강원도는 47조 원으로 강원도 전체가 부산광역시보다 적어요. 전형적인 지역지리 문제네요. 14번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이에 그 중에서도 강원도와 영남지방이 나왔으니 소단원 4 동서차이가 뚜렷한 강원지방, 소단원 7 공업지방과 함께 발달한 영남지방 파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번 그래프는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골라라.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경지장 면적 중 식량작물 재배 비중의 면적. 이게 10만이니까 그 10만을 서로 없애고 봐도 돼요. 왜냐면 서로 나눠지면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가구와 헥타르로만 보겠습니다. 경지 면적은 1975년에 총 면적은 약 22예요. 근데 식량작물 재배 면적은 약 25니까 오히려 이게 더 높아요. 약 113% 오히려 면적보다 더 많이 재배를 했고요. 반대로 2018년에 총 경지 면적은 16인데 그 중에서 약 9 정도만 재배를 하니까 약 56.2%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감소했죠? 그리고 농가당 경지 면적은 이것도 제가 대략적인 값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1975년에는 약 24인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겸업농가의 비율을 살펴봐야겠죠. 전체 농가 수는 1975년 기준으로 전업농가의 수는 19 그리고 겸업농가의 수는 5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24고 그 중에 5%가 겸업농가고요. 반대로 2018년에는 전체적 가구의 수를 합치면 약 11이 되는데 그 중에서 5% 정도가 그 겸업농가의 비율입니다. 겸업농가의 비율은 더 증가했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체 농가의 수가 나왔으니 농가당 경지 면적의 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농가의 경지 수는 전체 24 중에 총 경지 면적이 1975년에는 약 22 정도가 나오네요. 이만큼의 헥타르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2018년에는 전체 농가 수는 11인데 면적은 16헥타르예요. 오히려 1을 넘게 돼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다 빼고 이제 그래프의 선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감소했으니까 내려가고 증가했고 증가했고. 자, 그럼 무엇인가요? 이 지점이죠? 정답은 5번 2가 됩니다. 전형적인 이런 육면체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을 꽤 많이 나와요. 이 방법론을 읽혀두고 그리고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단원은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 그 중에 소단원 2 농업구조의 변화와 미래의 농업 파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번. 다음 자료의 기억부터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양한 지형과 관광이라 했네요. 일단 북한산, 지리산, 주상절리, 감익공유하천, 공릉발자국. 북한산의 주된 기반함은 화강암이다. 북한산은 돌산입니다. 돌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입니다. 그래도 계속 선지 볼까요? 감익공유하천은 자유공유하천보다 유로 변경이 활발하다. 감익공유하천이랑 같은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자유공유하천은 그냥 여기가 지형도 고도가 같은데 감익공유하천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지형도가 산이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물의 힘도 약하기 때문에 유로 변경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유공유하천의 경우 이랬던 하천이 이렇게 돼서 기존에 존재하던 하도가 우가코의 형태로 남는다거나 아니면 그 하루가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유로 변경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자유공유하천보다는 덜 활발하죠. 공룡발자국 화석은 주로 고생대 내충근에서 발견된다. 조선누층군에서는 석회암이, 경상누층군에서는 공룡화석이 발견되니까 틀렸고요. 북한산은 지리산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높다. 돌산은 암석이 이게 풍화가 돼도 흙이 자라기 좋은 조건 식물이 자라기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식생 밀도가 낮게 나타나고요. 지리산 가면 나무로 많이 덮여 있잖아요. 그만큼 식생 밀도가 높다는 뜻이죠. 실제로 지리산도 끝부분은 경상부에는 그냥 천왕북에는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나온다 그런 것은 있지만 그 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까지 산지가 꽤 많이 관찰돼요. 식생 밀도가 거의 1900m까지도 많이 관찰되니까 틀렸고요. 조상절리의 주된 기반함은 지리산의 주요 기반함보다 환단도에 넓게 분포한다. 주상절리는 현무암이고요. 지리산은 편마암입니다. 우리나라의 암석 분포들을 보면 변성암, 이 안에서 편마암 계통이 많이 분포하고요. 화강암, 퇴적암, 그리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등 분출암 계통, 분출암이 적게 나타나요. 화강암은 심성암이에요. 심성암 계통이 더 많이 분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거 용암이 관입되면 마그마의 관입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러한 지형들이 있는데 그 마그마가 굳어진 것이 심성암이고 바깥으로 분출된 것들을 분출암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분출이 일어나는 것은 몇 곳 없기 때문에 분출암의 비중이 낮은 것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는 또 지형 단원이에요. 2단원 지형환경과 인간생활에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지형, 화산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이 두 지형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물론 11번이 아니라 13번에서 조금 다뤄서 나왔던 부분이라 한번 봤을 텐데요. 세 지역의 출하액 상위권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1차 금속, 트레일러, 전기전자 부품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가 지역을 볼까요? 포항, 광양, 당진, 울산, 인천. 자, 포항, 광양, 당진, 포스코, 현대제철, 울산도 현대제철, 인천은 소규모로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제철소 및 제철, 즉 1차 금속입니다. 그리고 나는 울산, 광주, 아산, 화성, 인천. 일단 울산과 아산에는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화성에는 현대기아차 연구소가 있고요. 소규모의 부품을 제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는 기아자동차, 인천에는 GM대우자동차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보니까 구미, 이천, 평택, 아산, 그리고 화성이 두 번이나 나왔네요. 괜히 13번에서 화성이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20번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요. 일단 구미, 평택, 아산, 화성은 삼성전자 계통이 많이 있고요. 평택은 또 소규모로도 많이 있습니다. 이천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전기전자. 자, 그럼 풀어볼까요?
1차 금속은 관련 산업이 집적되는 제조업의 공업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번하고 같이 묶어서 볼게요. 제철, 1차 금속의 경우 원료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적환지가 되고요. 자동차는 여러 부품의 그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야겠죠. 조립형 공업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전자 등 그 이렇게 연구소나 그 고부가가치 산업은 입지 자유형입니다. 그럼 정답은 그 일단 자동차가 해당하는 곳이라 했는데 자동차가 입지 자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번, 2번 다 틀린 선지가 돼요. 3번 1차 금속은 전기전자에 비해서 적환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크다. 자, 보면 다 해안가 근처에 입지해 있죠? 그것이 적환지입니다. 적환지가 그 원료의 그 운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으로 이러한 곳에 위치해서 전체적인 수입과 수출 그리고 생산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고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전기전자는 자동차에 생산하는 최종 제품의 평균 중량이 무겁다. 반도체가 아무리 무겁다 한들 자동차보다 무겁지는 않아요. 그쵸? 5번 자동차에서 생산된 제품은 1차 금속의 주요 원료를 이용된다? 오히려 반대죠. 1차 금속에서 생산된 철을 바탕으로 제철 그 철판을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를 만들고 요즘은 자동차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세대니까 전기전자 부품을 활용해서도 그 만들죠. 즉 둘이 반대로 됐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는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의 발달과 지역 변화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학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모의고사는 그 시간 맞춰서 잘 푸셨으리라 믿고 다가올 그 경기도 학력평가가 또 5월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시험도 잘 보시고 그리고 6월에 있을 한국평가원 주간 모의고사도 여러분 항상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